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갑상선 검사를 받으신 후에 의사 선생님께서 음식도 조심하셔야 해요라고 말씀하셨는데 정작 어떤 음식을 조심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주지 않아서 답답하셨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오늘은 갑상선 기능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이 꼭 알아야 할 피해야 할 음식들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음식들 중에서도 갑상선 환자분들에게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는 음식들이 있어요. 저는 지난 30년간 내분비내과에서 갑상선 환자분들을 만나오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건강한 음식만 골라 먹었는데 왜 갑상선 수치가 더 나빠졌을까요? 바로 이런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드릴 세 번째 음식은 정말 의외실 거예요. 우리가 매일 먹는 아주 흔한 음식인데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거든요. 끝까지 꼭 들어보세요. 먼저 갑상선이 우리 몸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부터 말씀드릴게요. 갑상선은 목 앞쪽에 있는 나비 모양의 작은 기관인데요. 이 작은 기관이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조절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갑상선에서 나오는 호르몬은 심장박동 체온 유지 소화 기능, 뇌 기능까지 우리 몸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갑상선 기능에 이상이 생기면 온몸이 다 아픈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갑상선 질환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과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에요. 기능 저하증은 갑상선 호르몬이 부족한 상태로 몸이 전체적으로 느려지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쉽게 피곤하고 추위를 많이 타고 체중이 늘고 변비가 생기고 기억력도 떨어지죠. 반대로 기능 항진증은 갑상선 호르몬이 과도하게 나오는 상태로 몸이 전체적으로 빨라집니다. 심장이 빨리 뛰고 손이 떨리고 더위를 못 견디고 체중이 줄고 설사를 하고 불안하고 예민해지죠. 우리나라 성인 10명 중 1명 정도가 갑상선 질환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50세 이후 여성분들에게 더 자주 발생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갑상선 질환이 있다는 걸 모르고 지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갑상선 질환의 증상들이 갱년기 증상이나 단순한 노화 현상으로 여겨지기 쉽거든요. 그래서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갑상선 질환이 있다고 해서 절망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적절한 약물 치료와 생활 습관, 관리만 잘하면 충분히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식단 관리가 정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해요. 갑상선 환자분들이 특히 조심해야 할 음식들이 있는데 이런 음식들은 갑상선 호르몬의 생성이나 흡수를 방해하거나 갑상선 기능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심지어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음식들 중에도 갑상선 환자에게는 해로운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제가 만난 70세 할머님은 갑상선 기능 저하증 진단을 받으신 후에 건강을 위해 매일 두유를 드셨는데요. 오히려 갑상선 수치가 더 나빠지셨어요. 왜냐하면 콩에 들어있는 성분이 갑상선 호르몬 흡수를 방해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좋은 의도로 먹는 음식이 오히려 갑상선 건강을 해칠 수 있으니까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갑상선 환자분들이 피해야 할 주요 음식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피해야 할 음식은 콩류입니다. 특히 대두와 두유두부, 된장, 청국장 같은 콩으로 만든 음식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콩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오래전부터 즐겨 먹어온 건강식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단백질이 풍부하고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여성 건강에도 좋다고 하죠. 하지만 갑상선 환자분들에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콩에 들어있는 이소플라본은 식물성 에스트로겐이라고 불리는 성분인데요. 이 성분이 갑상선 호르몬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으신 분들이 갑상선 호르몬 약을 복용하고 계신다면 더욱 주의해야 해요.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콩 제품을 많이 섭취하는 사람들에게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더 자주 나타난다고 합니다. 특히 요오드 섭취가 부족한 상태에서 콩을 많이 먹으면 갑상선 기능이 더욱 나빠질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콩을 완전히 끊으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콩은 분명히 좋은 영양소를 많이 가지고 있는 음식이거든요.
다만 갑상선 환자분들은 콩 제품 섭취량을 조절하고 갑상선 호르몬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은 약 복용 시간과 콩 제품 섭취 시간을 적어도 4시간 이상 간격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두유는 콩의 농축된 형태이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해요. 건강을 위해 매일 두유를 마시는 습관이 있으신 분들은 일주일에 2~3번 정도로 줄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갑상선 호르몬 약을 아침에 복용하신다면 콩 제품은 점심이나 저녁에 드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렇게 시간 간격을 두면 콩 성분이 약물 흡수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주의해야 할 음식은 브로콜리와 양배추 같은 십자화과 채소들입니다. 브로콜리, 양배추, 케일, 콜리플라워, 무, 배추 같은 십자화과 채소들은 비타민과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암 예방에 좋다고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브로콜리는 슈퍼푸드라고 불릴 정도로 건강에 좋은 채소로 인식되고 있죠. 하지만 이런 십자화과 채소들에는 고이트로겐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고이트로겐은 갑상선이 요오드를 이용해서 갑상선 호르몬을 만드는 과정을 방해할 수 있는 성분이에요. 요오드는 갑상선 호르몬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재료인데 고이트로겐이 이 요오드의 흡수와 이용을 방해하면 갑상선 호르몬 생성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특히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더욱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십자화과 채소를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그 영향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생으로 먹을 때는 고이트로겐의 활성이 높지만 끓이거나 찌거나 볶는 등 열을 가해서 조리하면 고이트로겐의 활성이 크게 줄어들어요. 실제로 한 연구에서는 브로콜리를 삶으면 고이트로겐 함량이 원래의 3분의 1 정도로 줄어든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러니까 갑상선 환자분들도 십자화과 채소를 완전히 피할 필요는 없고 생으로 드시는 것만 피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브로콜리나 양배추를 샐러드로 생으로 드시는 것보다는 살짝 데쳐서 나물로 무쳐 드시거나 볶아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김치도 십자화과 채소인 배추로 만들지만 발효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고이트로겐의 영향이 줄어든다고 봅니다. 또한 이런 채소들을 드실 때는 요오드가 풍부한 음식과 함께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미역이나 김 같은 해조류와 함께 드시면 고이트로겐의 부정적인 영향을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어요. 세 번째로 피해야 할 음식은 정제 탄수화물입니다. 정제 탄수화물이라고 하면 흰쌀, 흰밀가루, 설탕 같은 것들을 말합니다. 이런 것들로 만든 흰빵, 케이크, 과자, 사탕, 청량음료 같은 음식들이 여기에 해당돼요. 정제 탄수화물은 갑상선 환자분들에게 여러 가지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첫째로 혈당을 급격히 올려서 인슐린 저항성을 높일 수 있어요.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갑상선 호르몬의 작용도 방해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로 정제 탄수화물은 몸에 염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갑상선 질환 중 상당수는 자가면역 질환인데 염증이 심해지면 자가면역 반응도 더 심해질 수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하시모토, 갑상선염이나 그레이브스병 같은 질환들입니다. 셋째로 정제 탄수화물은 체중 증가를 유발할 수 있는데 갑상선 기능 저하증 환자분들은 이미 신진대사가 느려져서 체중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라 더욱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65세 할아버님은 갑상선 기능 저하증 진단을 받으신 후에도 계속 단 것을 많이 드셨는데요. 혈당도 올라가고 갑상선 수치도 좋아지지 않아서 고생하셨어요. 그런데 정제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신 후에는 갑상선 수치도 안정되고 당뇨도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그렇다면 정제 탄수화물 대신 무엇을 드시면 좋을까요? 현미나 귀리, 통밀 같은 통곡물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음식들은 혈당을 서서히 올리고 섬유질도 풍부해서 갑상선 환자분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또한 고구마나 감자 같은 자연 그대로의 탄수화물 식품도 좋은 선택입니다. 다만 이런 것들도 너무 많이 드시면 혈당이 올라갈 수 있으니까 적당량을 드시는 것이 중요해요. 설탕 대신에는 꿀이나 메이플 시럽 같은 자연 감미료를 조금씩 사용하시거나 스테비아 같은 천연 감미료를 이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갑상선 환자분들이 피해야 할 음식들이 이것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어떤 분에게는 괜찮은 음식이 다른 분에게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글루텐이 들어있는 밀가루 음식들도 일부 갑상선 환자분들에게는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하시모토 갑상선염이 있으신 분들 중에는 글루텐에 민감한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빵이나 면류를 드신 후에 증상이 악화된다고 느끼시면 글루텐 프리 식품을 시도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과도한 요오드 섭취도 주의해야 합니다. 요오드는 갑상선 호르몬을 만드는 데 필요하지만 너무 많이 섭취하면 오히려 갑상선 기능을 해칠 수 있어요. 특히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있으신 분들은 미역이나 다시마 같은 해조류를 너무 많이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카페인도 갑상선 환자분들에게는 조심스러운 음식 중 하나입니다. 커피나 녹차에 들어있는 카페인은 갑상선 호르몬 약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고 갑상선 기능 항진증 환자분들의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어요. 그렇다면 갑상선 환자분들은 어떤 음식을 드시면 좋을까요? 첫째로 요오드가 적당히 들어있는 해조류를 권해드립니다. 김이나 미역을 적당량 드시면 갑상선 호르몬 생성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과량 섭취는 피하시고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드시는 것이 적당해요. 둘째로 셀레늄이 풍부한 음식들이 좋습니다. 브라질너트 참치, 계란, 닭고기 같은 음식들에 셀레늄이 많이 들어있어요. 셀레늄은 갑상선 호르몬의 활성화에 필요한 효소의 구성 성분이라서 갑상선 건강에 중요합니다. 셋째로 아연이 풍부한 음식들도 도움이 됩니다. 굴이나 쇠고기, 호박씨 등에 아연이 많이 들어있어요. 아연도 갑상선 호르몬 생성과 작용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넷째로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생선류를 권해드립니다. 연어나 고등어 같은 등푸른 생선에 들어있는 오메가3은 염증을 줄이고 갑상선 기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다섯째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과일과 채소들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블루베리, 시금치, 당근 같은 색깔이 진한 채소와 과일들에는 갑상선을 보호하는 항산화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균형 잡힌 식단입니다. 특정 음식만 많이 먹거나 특정 음식만 완전히 피하는 것보다는 다양한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갑상선 건강에 가장 좋아요. 또한 개인차를 고려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같은 갑상선 질환이라도 사람마다 증상이나 진행 상황이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음식을 드신 후에 증상이 악화된다고 느끼시면 그 음식은 피하시는 것이 좋고 반대로 도움이 된다고 느끼시는 음식은 적극적으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기적인 검사와 의사와의 상담입니다. 혈중 갑상선 호르몬 수치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시고 식단 변화에 따른 몸의 변화를 의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갑상선 환자분들이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몇 가지 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식사일기를 써보세요. 어떤 음식을 드신 후에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기록해 두시면 자신에게 맞는 음식과 피해야 할 음식을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둘째, 천천히 변화를 주세요. 갑자기 식단을 완전히 바꾸시면 몸에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하나씩 천천히 바꿔나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는 갑상선 기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충분한 휴식과 적절한 운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관리하시는 것이 좋아요. 넷째, 충분한 수면을 취하세요. 잠이 부족하면 호르몬 균형이 깨져서 갑상선 기능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섯째, 금연과 금주를 권해드립니다. 담배와 술은 갑상선 기능을 악화시킬 수 있는 주요 원인 중 하나예요. 여러분, 갑상선 질환이 있다고 해서 평생 고생하실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지난 30년간 만난 수많은 갑상선 환자분들 중에는 적절한 관리를 통해 건강한 삶을 사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 식단 관리만 잘하셔도 증상이 크게 개선되는 경우를 자주 봤어요.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천천히 하나씩 실천해 나가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한 가지만이라도 실천해 보세요. 콩 제품 섭취량을 조금 줄여보시거나 브로콜리를 생으로 드시던 것을 살짝 데쳐서 드셔보시거나 흰쌀밥 대신 현미밥을 한번 드셔보시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갑상선 건강을 위해 오늘부터 한 걸음씩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 갑상선 수치를 확인하시고 의사와 상담하시는 것을 잊지 마세요.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면서 건강한 식단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한 갑상선을 유지하시면서 활기찬 하루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